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이번 8월 17일 4급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은 품사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신다면 굉장히 빨리 괄호 주의만 보고도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에이닉 푸자라고 읽고 형용사로 무슨 뜻이에요? 복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의 기본 특징 살려서 정도부사의 소식을 많이 받으니까 很复杂, 非常复杂라고 많이 읽어서 얘가 형용사구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는 接着 요거 질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이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 듣기에 자주 나오죠. 接着는 부사로 이어서 연이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 带 동사로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자 같은 거랑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자나 안경 하나 붙여서 戴帽子에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다, 액세서리를 등을 착용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동사니까 이렇게 목적어 붙여서 같이 외워두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D는 왕짠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사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E는 羡慕 사성사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동사로 부러워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 랑 한번 볼까요? 랑은 뭐예요?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사동동사죠. 사동동사의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 답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동동사는 뒤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동사나 형용사 나온다는 거. 요걸 알고 있다면 우리 지금 요 아이 형용사,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동사, 얘는 형용사도 되죠. 해서 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하다, 쓰다는 진짜 이상할 것 같고요. 부러워하다가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앞에 거 한번 쭉 볼게요. 钱叔叔, 钱이라는 이 삼촌 집의 아저씨도 괜찮죠. 아저씨 집의 两个孩子, 이 두 명의 아이들은 동시에 考上了大学, 대학에 붙었대요. 이것도 세트로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 真让人,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부럽게 한다 라는 표현에 이가 제일 맞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괄호 한번 주의 볼까요? 괄호 앞에 뭐 있어요? 조동사, 능. 뒤에 뭐 있어요? 용, 사용하다. 동사 나왔네요. 그러면 능 나오고 용 나오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뭘까요? 우리 조동사 뒤에는 보통 동사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동사 앞에는 부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부사랑 동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부사랑 동사 뭐 있어요? 부사, 동사 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接着用 이어서 사용하다. 带用 쓰고 사용하다. 이건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왠지 B일 것 같은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那个包 그 가방은 没破 망가지지 않았어. 只是 단지 有点脏 좀 더러운 거야. 洗洗 좀 빨면 还能 뭐 할 수 있대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라는 표현에 이어서 B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在什么什么上 하면 전치사 구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你可以 당신은 해도 된대요. 시엔 먼저 在무엇 무엇 상에 查清楚 보통 전치사 나온다. 개사라고 표현할게요. 개사 구 안에서는요. 개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 남은 거 명사 하나 남은 거 있었죠. 网站 들어가고 在网站上 인터넷 상에서 자 검색을 분명하게 해보다 라는 표현으로 답은 D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거 해석은 해드릴게요. 申请过程中 신청하는 과정 중에 会用到 사용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很多材料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你可以 당신은 먼저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분명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 그 다음 49번 이제 2개 남았죠. 괄호로 가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수업을 하고 왔는데 수업할 때 5급에 여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위에 A, 위에 B 해서 A 하면 할수록 B 하다. 이거는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품사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위에는 부사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신다면 이 괄호에는 동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은 게 동사랑 형용사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本来 원래는 挺简单的一件事情 아주 간단했던 하나의 일인데 大家 모두들 越说 말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제일 의미상 맞는 건 복잡해진다 라는 표현에 A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답은 C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为了方便开车 뭐하기 위해서 차 모는데 편하기 위해서 我今天 저는 오늘 专门 일부러太阳镜 선글라스를 뭐했다?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다. 따위가 제일 맞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독해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관련사 주의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은 세트로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죠. 수이란, 但是 이런 거, 因为所以같은 것들 이런 거 묶여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대명사, 你,我,他 이런 것들, 这,这里,那里 이런 거까지도 해서 이런 거는 꼭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미리 들어가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한번 쭉 보면은요. 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위에도 보시면 타, 그라는 표현이 나왔죠. 얼른 눈으로 살짝 훑어보세요. 전부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뜨문뜨문 보면서 여기 보니까 내 손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내 손자 한번 읊어주고 그 다음부터 타타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我孙子, 제 손자는요. 이전에는 很讨厌刷牙, 아주 싫어했대요. 무엇을? 양치하는 것을, 이빨을 닦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해서 시간에 대한 표현도 나왔네요. 시간, 여기까지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시간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좋은 힌트 중에 하나예요. 이전엔 뭐 했는데 지금은 뭐 한다. 후에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실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양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后来 후에 我给他 내가 그에게 买了 사줬대요. 무엇을? 葡萄味的儿童牙膏 치약을 사줬대요. 포도 맛의 아동 치약을 사줬대요. 그 다음 여기로 가서 从那以后 그때 이후에 이 그때는 요 A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이후부터 他每天 그는 매일 刷牙都很积极 매일 양치할 때 아주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답은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사 나온다 하면은 한 번씩 얼른 훑어보시길. 그 다음에 이런 시간 관련 표현 나온다 그러면은 시간 관련 표현이 있는지 얼른 찾아보시면 답에 쉽게 접근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지금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관련사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B의 그는 그러나 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앞문장 되기 힘들겠죠. C도 그래요. 因此 그러므로 정리해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앞머리 힘들 것 같아요. A부터 보면 되겠네요. 他的妻子 그의 와이프는요. 是个很浪漫的人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래요.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B부터 한번 쭉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他却 그는 되려 完全相反 완전히 상반됩니다. 성격이 상반된대요. 因此 그러므로 很多时候 많은 때에 他都不能理解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妻子的想法 와이프의 생각을 이해를 못합니다. 라는 표현. 그대로 읽었는데 이게 답이겠네요. 답은 A, B, C가 될 거예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앞문장을 잘 찾아야 답을 이어서 쭉쭉쭉쭉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 슬쩍 보시면서 관련사 있구나 하면은 우선 제끼시고 나머지부터 읽어가시면서 뜻을 이어가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독해 3부분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질문부터 볼게요. 说话人认为 말하는 사람이 여긴데요. 뭐라고 여겨요? 租车 차를 빌리는 것의 优点是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 빌리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A부터 한번 볼게요. 안전, 안전하다. B, 花费低 돈을 쓰는 게 아주 적다. 비용이 아주 적다는 뜻이죠. 有免费导游 무엇이 있대요? 공짜 가이드가 있대요. 그 다음 D, 减轻 줄일 수가 있대요. 交通压力
교통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比起买车, 차 사는 것과 비교해서 现在 현재 越来越多的年轻人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开始 뭘 시작했어요? 考虑租车 出行, 차를 빌려서 외출하는 걸 고려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随着网上租车的出现, 인터넷상에도 이제 차를 빌리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에 따라, 租车公司, 차를 빌려주는 회사의 数量的增多, 무엇?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전치사 구 나왔어요. 이건 나열 콤마니까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 租车也变得 차를 빌려주는 것 또한 변하는데 변한 정도가 어떻게 변했대요? 更加方便, 便宜, 더 편리해지고 싸졌습니다. 싸다 나왔네. 아까 비슷한 표현 있었는데 쓰는 비용이 아주 적다. 해서 답이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해볼게요. 说话人, 말하는 사람이 最可能, 가장 가능성이 있다. 在哪儿上班? 어디에서 출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요? 유치원 문제가 나왔어요. 如果 만약에 您选择邮寄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선택한다면 우편으로 붙이는 걸 선택을 한다면 请在这里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시에 써달래요. 무엇을? 주소를 详细的地址 상세한 주소를 써주세요. 签证 签证 무슨 뜻이에요? 사급 명사죠. 비자. 비자가 통과的话 통과가 된다면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비자랑 관련 있는 단어 은행, 상점, 首都机场 비행기장이네요. 요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행기 타러 갈 때 이런 비자 필요하죠. 그 다음 大使馆도 관련이 있는 단어죠. 대사관에서도 비자 다루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완벽히 읽어볼게요. 我们会 저희는요. 在7个工作日内 언제? 7일 일하는 날만 계산해서 7일 이내에 把护照 무엇을? 여권을 寄出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권도 나왔네요. 여권을 보내준대요. 공항은 아니겠죠. 그 다음 답은 大使馆 답은 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전형적인 유치원 문제예요. 보통 어디에서 어디로 출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좀 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질문부터 볼게요. 说话人认为 말하는 사람이 여기는 것은 要自信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应重视积累 중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무엇을? 쌓는 것을 천천히 쌓아가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C 能力是关键 능력이 관건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好专业更重要 좋은 전공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위로 얼른 올라가 볼게요. 考大学时 대학을 시험을 볼 때 有的人 어떠한 sa람들은 认为 여긴대요. 뭐라고 여겨요? 专业不重要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대요. 只要能上好大学 오직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随便选一个专业就可以 아무거나 전공 하나 선택하면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나 等到真正开始学习的时候就后悔了 후회를 하게 되는데 언제 후회가 돼요? 진정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되면 후회하기 시작한대요. 在我看来 제가 보기에는요. 好专业 좋은 전공은요. 比好大学更重要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까지 읽어도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D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있죠. 根据这段话 이 단락의 말에 근거하여 理想的专业应该是 이상적인 전공을 마땅히 무엇이어야 합니까? 容易毕业 쉽게 졸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家人支持 가족들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C 符合 부합된대요. 社会需要 사회에 수요, 필요함에 부합이 돼야 된다. 그 다음 D는 职业选择多 직업에 대한 선택이 넓어야 된다. 폭이 넓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까지 봤으니까 뒤에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理想的专业 하나의 이상적인 전공은요. 首先뭐 해야 된대요?
要自己感兴趣. 스스로가 흥미를 느껴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其次,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대요? 还要符合, 부합이 돼야 된대요. 사회의 요구에, 社会的需要. 똑같은 표현 나온 것 같은데 답은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C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상 밑에 거부터 한 번씩 쭉 훑어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답이 빨리빨리 보일 거예요. 쓰기 3부분 여기까지 끝을 내고요. 쓰기 1부분 시작을 해볼게요. 동사 수러문은 아주 기초적인 어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뜻하는데 그중에서 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아이의 특징은요. 첫 번째, 뒤에 목적어 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부사, 조동사, 개사 해서 부조개라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조개라는 성분이 앞쪽에서 동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向大家는 개사 구죠. 전치사 구예요. 모두에게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大夫는 명사로 의사 선생님, 그 다음 很久, 아주 오랫동안이란 표현 나왔고 여기 동사 있네요. 解释了,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이프가 주어로 들어갈지 목적어로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면 해설하다, 해명하다, 설명하다 라는 표현은 얘가 주어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주어 나오고 개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 나오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向大家 모두에게 설명을 해서 얼마 동안 很久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挂着 挂는 동사로 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걸려져 있대요. 무엇이? 문 나오고요. 后面 뒤쪽 나왔어요. 门后面 문 뒤쪽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你的帽子 당신의 모자 라는 표현 나왔죠. 걸려져 있다 무엇이? 모자가 목적어가 돼야겠죠. 그럼 답은 门后面 문 뒤쪽에 挂着 걸려 있습니다. 당신의 帽子 모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더 볼게요. 难道你 주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사, 좀 특별한 부사죠. 요거 있는 걸로 봐서 얘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难道 특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주어 앞도 가능한 부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规定은 명사로 규정, 不知道 동사 나왔네요. 모르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这个 거는 양사니까 뒤에 명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랑 묶을 수 있겠구나. 답 나오죠. 몰랐니? 이 규정 그럼 주어 앞에다 빼고 그 다음 마는 문장 뒤쪽에 놔주고 해서 답은 설마 你不知道 너 몰랐니? 这个规定吗? 이 규정을 몰랐던 거니? 이때 거 볼게요. 양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겠구나. 至少는 부사로 최소라는 사급 부사죠. 그 다음 동사 나왔어요. 요거 발음은 때라고 해주셔야겠죠. 필요하다, 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3000块钱 돈에 대한 표현 나왔고요. 沙发 명사로 소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명사 요거랑 묶이고 그 소파는 최소 동사 필요합니다. 얼마가? 3000块钱이 필요합니다.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번 볼게요. 까는 우리가 동사로 서두르다, 서둘러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까무샹나 탕은 양사인데요. 우리가 뒤에는 보통 명사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수단 같은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항공편이랑 묶을 수 있겠죠. 나탕 항반 묶으시고 니 공파가 부사로 아마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얘가 주어일 수도 있겠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어, 부사, 그 다음 동사 나오고 목적어 붙여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죠. 당신은 아마도 깜부샹 나탕호 항빨러 그 항공편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요 굉장히 중요한 부사 중에 하나예요. 여태껏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강조해요. 종라의 뒤에는 부정 형태 나옵니다. 뒤에 메이나 뿌 집어넣어서 항상 외우세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꼭 같이 세트로 외워주세요. 종라이 메이, 종라이 뿌 형태로 꼭 외워두시고 그렇다면 요거 딱 보인다면 얼른 묶을 수가 있겠죠. 여태껏 뭘 안 했대요. 그 다음 동사 나와야겠죠. 怀疑, 의심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목적어 이미 뒤에 붙여져 있네요. 그러면 하나 남은 요거는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태껏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
그 다음 요거 되게 말이 굉장히 긴데요. 그냥 요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동사 서술어는요. 목적어 그냥 명사 나오는 경우가 많죠. 我喜欢你 요것만 봐도 그냥 명사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觉得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를 보니까 그냥 명사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她很漂亮 형용사.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学汉语 동사.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가 목적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서술성 목적어 가지는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된 표현은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해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사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실, 很 정실은 성실하다라는 표현이고 띠디는 남동생, 这件事 이 일, 证明 동사 여기 있네요. 증명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주어가 뭘까요? 무엇이 증명하다, 무엇을이에요? 이 일이 증명했다, 무엇을? 남동생이 아주 성실하다는 걸, 착실하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 길게 나왔는데 목적어 안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다. 그 다음 겸어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왜 겸어문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겸어가 있기 때문에 겸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겸어가 뭐냐?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면은 我 내가 시켰어요. 그에게 我让他 맞죠? 뒷문장에서 보면은 그가 배우죠. 중국어를. 해서 앞문장에선 목적어 역할하고 뒷문장에선 주어 역할한다. 겸하고 있다 해서 요거를 갖다 겸어문. 겸어가 있는 문장에서 겸어문이라고 부른다는 거.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장청 만리장성, 야오칭은 초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我,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이치, 취, 바, 함께 가서 등산을 하자고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V1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무엇이 초대하다 나를, 그리고 내가 등산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 이게 제일 앞에 나오겠네요. 타, 그는요. 야오칭, 我, 나를 초대를 했어요. 뭐 하자고? 나와 함께 등산이 아니네요. 만리장성 올라가자고. 하고서는 끝내주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동사 시키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孩子的出生, 아이의 태어남, 출생은요. 이 자리는 온 가족이란 표현이죠. 很开心, 아주 기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의미상 다 봤을 때 뭐예요? 让 무엇이 뒤에 나오는 무엇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출생이 기쁘게 만든 거예요. 가족들이 출생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출생이 가족들을 기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孩子的出生이 S가 될 거고요. 让 시켰어요. 가족들에게 뭐 하라고? 가족들이 기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겸어문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받자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받자문은 문장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예제를 외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바는요. 품사부터 알려드릴게요. 개,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동사서술어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은 부조개로 외우기 해서 요 개, 사성분. 개사성분은 보통 단독으로 못 나오고 항상 구를 이루죠. 명사랑 항상 묶여서 묶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해석은 항상 뭘로 해요? 을로 해주면 된다는 거. 여기 바가 빠졌죠? 해서 바는 을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예제를 하나 쭉 외워두세요. 我已经 나는 이미 무엇을? 把手 손을 동사 이제 나와야 돼요. 씻었는데 어떻게 씻었대요? 깐징으로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라는 기타 성분까지 꼭 필요하다는 거. 해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我 주어 이미 나와 있어요. 붙여줬네요. 바 뒤에 뭔가랑 나와서 명사 성분이겠죠. 명사랑 묶여서 구이론 다음에 吃了 동사 나왔어요. 명사를 갖다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牛奶饼干 우유 맛 과자 盒子里的 좋은 힌트 나왔죠. 떠 뒤에는 보통 명사 많이 붙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묶여서 요게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내가 상자 안에 우유 맛 빙간 과자를 먹었습니다. 라는 형태. 문장 구조 그려볼게요. 빙간까지가 전치사고 그 다음 동사로 吃了
하고 끝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쓰기 이 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단어가 제시어가 나오죠. 제시어를 꼭 집어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작이라는 명사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랑 같이 자주 세트로 쓰이는 단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동조 뒤에 보통 어떤 형용사 많이 붙어서 나오죠? 우리가 4급 독해를 막 하다 보면은 되게 자주 보이는 문형이 있어요.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漂亮 동작이 아주 예쁩니다 라는 표현 자주 쓰죠. 너무 안 써지네요. 动作很漂亮 동작이 아주 예쁩니다. 완벽해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다음 또 자주 쓰는 거 형용사로 우리가 동작이 아주 정확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标准, 标准도 아주 굉장히 자주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작이 아주 정확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지금 아이가 발레를 하고 있죠. 형용사 앞에는 很 자주 붙이니까 他的动作 그녀의 그녀의 동작은 很标准 아주 정확합니다 라는 표현 해주시면 세트 단어라서 요거 게다가 4급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어 하나 볼게요. 精彩라는 표현 아주 훌륭하다 라는 뜻의 형용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용사니까 很 습관적으로 자주 붙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축구공 들고 있네요. 뭐 축구 경기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찡차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는 주어들을 알고 계시면 세트로 묶어두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합은 뭐라 그래요? 比赛 시합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 많이 쓰죠. 比赛很精彩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그 다음 우리 이것도 많이 쓰죠. 演出 무슨 뜻이에요? 공연이 아주 훌륭하다 할 때도 演出很精彩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트 단어 따페이구나 하고서는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점수 포인트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비싸이 같은 경우에는 양사도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합은 아주 훌륭하다. 뭐라 그래야 돼요? 这 양사 장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하나의 시합은 굉장히 훌륭했어. 这场比赛很精彩 적어주시면 완벽한 한 문장이 되겠죠. 해서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단어 외우실 때 이런 세트 단어들 열심히 외우신 분이 이걸 딱 봤었을 때 좋은 문장, 수준이 높은 문장을 좀 더 만들어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적어드렸던 거 포인트니까 꼭 같이 세트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쓰기 이 부분 끝이 났고요. 이렇게 8월 17일 4급 적중 특강 진행을 해봤는데요. 항상 시험 나올 때마다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 똑같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전 적중 특강들 전부 다 몰아서 쭉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신다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